기자간담회에서 사실에 기반해 피파에 공문을 발송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 피파의 결정에 근거해 남은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민성 전 대전 감독과 설기현 전 경남 감독이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축구대표팀을 이끌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영민 위원장을 포함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군을 추렸으며 이민성, 설기현 전 감독 외에 박동혁 전 경남 감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서부 컨퍼런스 결승 1차전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114대 88로 대파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얘기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프로야구 빅매치가 많은데 현재 경기 상황부터 먼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5개 구장에서 모두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LG와 롯데의 부산 사직 경기. 정말 어제 경기도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돼 왔는데 네. 오늘도 지금 6회가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서 LG와 롯데가 5대5로 난타전이에요.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와 NC의 울산 경기 현재 홈팀 NC가 6회 초 현재 4대2로 리드를 해가고 있고요. 기아와 KT의 수원 경기 6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홈팀 KT가 2대1로 근소하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잠실에서 열리고 있는 SSG와 두산의 경기는 7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원정팀 SSG가 7대0으로 크게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 5개 구장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키움의 고척 스카이돔 경기에서는 원정팀 삼성이 7회 말 현재 3대1로 앞서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상위권 두 팀 LG와 롯데, 엘론 라시코 어제도 사직 시네마 대흥행이었는데 오늘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5대5 박빙이에요. 네, 초반부터 이 LG의 타선이 이제 롯데에 선발했던 나균환 선수를 공략을 하나 했는데 롯데의 집중력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임창규 선수를 상대로 윤동희 선수가 이제 5회 말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기필코 역전에 성공을 했는데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는 그 직전에 이영빈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타율이 1할인데 네. 오늘만 홈런을 2개를 때려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승패가 5대5까지 맞춰진 상황이고 사실 롯데는 만약에 어제 경기를 승리하고 오늘을 맞이했다면 1위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대되는 시리즈였는데 어제 윤성빈 선수가 294일 만에 거의 1년 만에 선발에 이제 1군 선발에 등판을 했는데 1이닝 동안 무려 9실점 2이닝까지 던졌습니다만 1이닝 던지면서 4피안타 9실점 볼넷이 무려 7개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코어 자체는 LG와 롯데가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나아가서 혹시 오늘도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굉장히 좀 박빙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구 팬들이 이제 이런 경기 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엘론 라시코 정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도 네. 이 정품 같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네. 저도 어제 경기 근데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롯데가 좀 달라진 게 초반에 이렇게 점수차 많이 벌어져 있었을 때 사실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는데 네. 이번 시즌 들어서는 많이 따라가고 또 역전도 하더라고요. 어제 LG가 2회까지 10점을 냈죠. 그럼에도 결국은 롯데가 이제 9점까지 일단은 또 따라 붙었고, 그러니까 17대 9로 결국은 LG가 이제 큰 점수 차로 승리하고 롯데가 좀 이제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뭔가 이제 과거와는 다른 그런 경기력들을 롯데가 이제 보여줬죠. 오늘 경기에서 또 사실 LG가 초반에 좀 이제 리드를 해가면서 어제의 어떤 그 분위기가 오늘도 이어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이 롯데의 이제 집중력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어쨌든 6회까지 지금 양팀 안타 개수가 지금 통틀어서 20개입니다. 네. 지금 LG가 9개, 롯데는 이보다 더 많은 11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 남은 이 7, 8, 9회에서 과연 이 두 팀이 어떤 또 난타전을 펼칠지 그렇죠. 저는 점수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날 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팀 다 네. 어제 불펜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은 뭐 9회 이후까지도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어쨌든 어제 기선제압은 LG가 해내면서 선두의 힘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LG가 홍창기 선수 없이 정규 시즌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공백이 클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선수가 메워야 될까요? 일단 홍창기 선수가 어제 이 정밀 재검진 결과에서 이제 LG 트윈스 이제 구단 발표로 네. 왼쪽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확인이 돼서 내일 이 수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활 기간은 약 4에서 5개월 정도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창기 선수가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 정밀 검진 결과가 그렇게 막 큰 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미세 골절 이제 진단을 이제 내렸었는데 네. 이게 좀 이 인대 파열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정규 시즌은 지금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이게 좀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영경혁 감독은 이 박혜민 선수 또는 문성주 선수의 리드오프 기용을 고려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문성주 선수를 이제 그렇죠. 1번으로 이제 출전을 이제 시켰고 하지만은 네. 문성주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안타를 때려내지 못하고 네 타석에 나서서 지금 삼진 2개를 당한 그런 지금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좀 초반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선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홍창기 선수가 이제 빠진 이 공백을 LG가 얼마만큼 잘 메우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5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LG, 롯데, 한화가 나란히 1, 2, 3위를 했던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좀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1, 2, 3위인데 네. 정말 뭐 기가 막히게 이번 주에 이 빅매치가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롯데는 특히 LG 상대하고 나면은 한화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야구 팬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분수령이다 얘기하는데 이번 주 정말 분수령입니다. 네. 그러면서 롯데가 더 상위권 더 나아가서는 1위를 노려보기 위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 이제 주중 시리즈 LG를 끝나고 한화를 주말에 만나는데 진정한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팀 타율 1위, 팀 출루율 2위에 타선을 자랑하는 팀이고 한화 같은 경우는 팀 평균 자책점 1위에 선발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다 탄탄한 마운드의 힘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결국 조금 피상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롯데가 얼만큼 한화의 마운드를 공략하느냐 그리고 한화가 롯데의 타선을 지금 최근에 보면은 경기에서 타격감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의 주말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엘론 라시코도 재미있지만은 주말에 펼쳐질 한화와 롯데의 경기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는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빈약한 타선이 좀 문제가 됐는데 어제는 그래도 4득점이 나오면서 연패를 끊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또 2대 4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NC의 이제 최근 흐름이 사실 이제 좋았기 때문에 어제 이 한화가 좀 물론 이제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분위기를 오늘 이어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양상만 놓고 보면은 지금 1번, 2번, 3번 플로리얼, 하주석, 문현빈 선수가 안타를 쳐내긴 했습니다만은 노시환, 최은성 이진영 선수가 아직 네. 안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발로 올라온 이 황준서 선수가 오늘 이 5이닝을 채우지도 못하고 3과 3분의 1이닝만 던지면서 2피안타 2실점 4사구 2개를 지금 내주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제 강판이 됐고 현재 이후에 김종수, 김범수, 주현상 선수까지 네. 현재 지금 이어서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화도 지금 이 앞으로의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 좀 이 흥미로운 부분이 이 한화도 이제 주말에 롯데를 만나고 네. 다음 주 화수목 이 주중 3연전에 LG를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선두권이 지금 계속 물고 물리는 이 일정이 이어지거든요. 재밌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말 그대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미리 보는 뭔가 플레이오프가 아닐까? 네, 이런 또 이 비유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 또 한화의 또 일정도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전개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NC와의 이 3연전에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위닝 시리즈 이상의 어떤 결과와 내용이 필요한 그런 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습해져서 좀 여름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무더워지기 전에 이 1, 2, 3위권 세 팀은 네. 어떻게든 서로를 상대로 한 경기라도 더 이기려고 애를 쓰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중위권도 치열한데요. 정 PD의 시간입니다. 기아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KT를 상대로 3대1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 시즌부터 기아를 보면서 느꼈던 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항상 수비가 발목을 잡았던 경기들이 많았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 외야수인 최원준 선수가 캐칭 에러를 이제 범하면서 결국 이 올러 선수의 비자책점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번 시즌 기아 같은 경우는 뭐
그 타선도 타선입니다만 마운드에서도 그렇게 탄탄한 전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은 이 수비에서 지난 시즌보다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이 아마도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부상도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는 김도영 선수가 없을 때 위즈덤이 네. 좀 중심을 잡아줬는데 지금은 또 위즈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즈덤 선수가 사실 이제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복귀를 네네. 하는 그런 일정이 원래 이제 잡혀 있었는데 이 이범호 감독이 이제 복귀 시점을 조금 더 미뤄야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어제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지금 당초보다가 좀 이제 회복 속도가 이제 더디다 이렇게 좀 구단에서는 판단한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김도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햄스트링을 다쳤었고 또 여기에다가 박찬호 선수, 김선빈 선수가 또 1군에서 이탈을 했다가 하나 둘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위즈덤 선수가 또 이렇게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네. 올 시즌에 기아가 이 경기를 치렀던 이 전반적인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렇게 온전하게 이 정상 전력으로 경기를 치렀던 게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5손가락에도 꼽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즈덤 선수가 뭐 지금 빠져 있고 또 여기다 나성범 선수도 지금 종아리 부상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 전력이 완전하게 돌아왔었을 때 과연 또 기아가 일단은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이제 끌어올릴지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럴까요? 약간- 오늘 경기 바로 방금 전 상황이었죠. 김선빈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어요. 왼쪽 종아리 부상을 또 당하면서 이제 홍종표 선수와 교체가 됐는데 참 저도 참 이럴 때 볼 때마다 뭔가 구장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오늘은 원정구장이란 말이죠. 팀 내부에서 똑같이 김선빈 선수가 지전에 다쳤던 종아리 부상이 또 재발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네. 때는 참 저 풀 전력으로 시즌 한 경기 치르기도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즌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자면 돌아올 전력이 많다. 우리는 아직 풀 전력이 아니다지만 네. 과연 언제 풀 전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가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뭐 하루 자고 하루 일어나면은 순위가 계속 바뀌겠는데 이쯤에서 정현우 PD가 순위표 한번 읊어주시죠. 이번 시즌 KBO 리그 트렌드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3강 그리고 크게 봤을 땐 6중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3강은 말씀하신 대로 LG, 한화, 롯데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LG가 현재는 한화를 2경기 차로, 롯데를 3경기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위권에서는 4위에 SSG 그리고 5위에 기아가 위치를 해 있는데 5위 KT까지 공동 5위에 위치를 해 있고요. NC, 삼성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중위권으로 분류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중위권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최근 성적이 좀 좋지 않으면서 8위 삼성과 2경기 차이 9위에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요.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3할 승률까지 무너지면서 현재 1위와는 18.5경기 차로 최하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두산도 지금 4연패인데 오늘도 지고 있어서 5연패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메이저리그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에드먼이 돌아왔는데도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지난 19일에 토미 에드먼 선수를 LA 다저스가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를 시켰죠. 그러면서 김혜성 선수가 과연 이제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김혜성 선수가 결국은 빅리그 로스터에 잔류를 했고요. 네. 이어서 다저스가 이 베테랑 선수인 크리스 테일러를 방출 조치했습니다. 네. 예, 이 테일러 선수가 과거에 또 월드 시리즈 MVP까지 받았던 이 다저스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자원이었는데 이 테일러를 방출을 시키고 김혜성 선수가 일단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제 빅리그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면서 이 김혜성 선수의 이제 최근 어떤 이 활약상 이런 부분들이 다저스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었던 그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더 최근으로 가보면 요즘의 활약상은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타격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오늘 경기는 2타수 무안타 3진 하나를 기록하고 경기 중간에 에드먼 선수와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3할 7푼 8리 굉장히 고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비 그중에서도 특히 이 외야 수비가 항상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어제 네. 경기에서도 평범한 중견수 타구를 놓치는 실수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수비에서의 안정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3할 7푼 8푼 이상 쳐줄 수 있는 이루수를 굳이 외야수로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혜성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타격에서의 그 장점을 어필을 한다면은 로버츠 감독도 굳이 이 잘 치는 선수를 흔들지 않고 계속해서 내야에서 자기의 김혜성 선수의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도 저는 생존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김혜성 선수도 조금은 이제 수비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다저스 팀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다저스가 오늘 경기에서는 연장 10회 접전 끝에 애리조나를 4대 3으로 누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연패 늪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어제 경기까지 4연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난 주말에 이 LA 엔젤스와의 이 이른바 프리웨이 시리즈에서는 홈 3연패를 당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처음 겪은 그런 일이었고요. 타자는 어느 정도 이 오타니를 비롯해서 타선은 어느 정도 좀 이 파괴력을 유지를 해왔는데 마운드가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시즌 초반에 이 개막 후 8연승 질주가 조금은 퇴색된 그런 분위기를 좀 다저스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에 이 쟁쟁한 라이벌들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질비해 있기 때문에 네. 이 다저스가 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가 또 언제 어떤 시점에서 또 이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또 다저스를 위협할지 상당히 좀 기대를 갖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저스도 좀 주춤하고 있고 샌디에이고는 4연패에 빠져 있고 이 틈을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다저스를 한 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저스가 승률 6할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5할 승률 밑에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평균 자책점이 있어서 4점대로 다른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이고보다 높은 평균 자책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샌디에이고도 지금 4연패를 비롯해서 지금 지구 3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샌프란시스코가 꾸준하게 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현재 다저스의 한 경기 차로 뒤진 지구 2위까지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팀이 좀 주춤할 때 조금 더 버텨주면서 조금 더 잘하면서 시즌 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정우 선수가 5월 들어서는 조금 이제 타격감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도 이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 안타를 치면서 타율 2할 7푼 5리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4월 달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뭐 멀티 히트라든가 아니면 뭐 장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5월 들어서 볼넷으로 이제 골라 나가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볼넷은 결국은 이 특유의 이제 좋았던 선구안과 좀 이제 같은 그런 지표로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지난달 25일 이 미러키와의 경기 이후에 23경기 97타석 동안 볼넷이 없습니다. 네, 볼넷을 좀 골라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정우 선수가 앞으로 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해야 되는 그런 또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와서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얘기도 다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스포츠계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배구계에서는 지난 주말에 김연경 선수가 나선 KYK 인비테이셔널이 열리면서 배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달 6일에는 이제 남자 배구 스타였죠. 문성민 선수의 은퇴식이 예정돼 있다라는 네. 그런 소식도 함께 발표가 됐고요. 네. 또 카타르 도하에서는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개인전 대회가 현재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내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4시에 바로 이 손흥민 선수가 과연 유럽 축구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바로 이 유로파리그 결승전도 함께 예정돼 있어서 축구 팬들의 관심 아주 뜨겁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굵직한 소식이 많은데 먼저 배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리그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했던 남녀 두 선수가 이제 코트를 떠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일단은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인비테이셔널 경기에서 선수 겸 감독으로 코트에 나섰습니다. 1세트와 3세트 같은 경우는 감독 데뷔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었고요. 2세트와 4세트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이 선수 김연경으로서의 마지막 스파이크를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날 경기에서 김연경 선수 빼고 다 울었어요. 해외에서 넘어왔던 뭐 다양한 나탈리아 페레이라 선수라든가 거의 막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오열을 했었는데 정작 김연경 선수는 너무너무 후련하다고. 그만큼 후회 없이 했었나 봅니다. 예전에 뭐 서장훈 그 방송인도 그랬고 그 분야에서 100% 모든 걸 다 쏟아냈던 선수들은 좀 남김없이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후회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은 뭐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행정가를 할지 뭐 코치를 할지 이런 거 했는데
뭘 해도 선수보단 편할 것 같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로서의 작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서 정확하게 앞으로의 그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밀린 좀 친구들도 만나고 개인적인 좀 충전의 시간도 갖기 위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그런 행복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또 남자 레전드 문성민 선수는 이제 다음 달 평가전에서 국가대표 은퇴식을 하게 되네요. 네, 문성민 선수도 워낙 이 남자 배구계에서는 엄청난 이 족적을 남긴 선수죠. 그렇죠. 바로 또 이 남자 배구 대표팀의 평가전에서 이 문성민 선수의 은퇴식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바로 이 평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배구 대표팀이 ABC 네이션스컵 또 9월에 세계 선수권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이 국가대항전 이 평가전을 네덜란드와 다음 달 6일과 7일에 이제 치를 예정인데요. 네. 이제 천안 유관수 체육관에서 이제 치러집니다. 이 경기에는 이 주장 황태기 선수를 포함해서 허수봉, 임성진 이렇게 V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선수로 출전하면서 또 배구 팬들에게 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제는 뭐 정말 뭐 어쩔 수 없이라도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우리 남녀 배구 대표팀인데 좋은 네. 성적 거두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올해 세계 선수권 대회가 종목별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신유빈 선수와 유한나 선수로 펼쳐진 이제 새로운 여자 복식조에 대한 기대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 우선은 이제 그 64강전에서는 알제리 선수들을 3대 0으로 격파를 했어요. 기존의 신유빈 전지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익숙한 호흡을 통해서 나온 시너지가 가장 큰 장점이었다면은 이번 이 유한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말하자면은 좀 그 힘을 앞세우는 파워풀한 파트너란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신유빈 선수의 이 경기 운영 그리고 유한나 선수의 파워풀한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조합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 이후에도 신유빈 선수도 아직까지 조금 새로운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유한나 선수가 복식 전문 선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가는 그 재미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고 유한나 선수 역시도 또 이제 스타 플레이어와 함께 하면서 본인들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있어서는 굉장한 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첫 선을 보이는 세계 선수권 대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서서히 호흡 맞춰 나가면서 좋은 성적 거두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네.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내일 새벽 결과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내일 새벽 4시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스페인 빌바오에서 치러집니다. 그동안 15시즌을 거쳤는데 한 번도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유럽 무대 첫 번째 우승 도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사실 또 이 많은 또 축구 팬들은 2019년 6월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가서 당시에 리버풀을 상대로 이겼어야 되는데. 그때 이겼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좀 아쉽게 이제 준우승을 했고 그때 결승 무대를 누볐던 토트넘 멤버 14명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토트넘에 남아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번에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하는 모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많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상대가 또 이제 맨유예요. 맞습니다. 근데 양팀 모두 이제 리그 성적은 좀 형편없었거든요. 네, 지금 EPL에서 토트넘 같은 경우 17위 그리고 맨유는 16위에 머물고 있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네. 성적이거든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뭔가. 네. 누가 지금 우승하든 간에 역대 그 리그 그 유로파 리그 우승팀 중에 가장 낮은 정규 시즌 성적을 기록하려는 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영표, 박지성 두 분을 해설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우리나라 팬들에겐 친숙한 구단들이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게 이상할 텐데 일단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출전, 그것도 선발 출전 그렇죠.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뛸 수 있는 몸 컨디션이 올라온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즌 내내 발맞추던 선수들도 대부분 빠져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지 혹은 아직까지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관점에서는 교체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현지에서도 지금 여론들이 한 절반 정도로 나뉘고 있는 상태라서 내일 새벽 3시까지 좀 숨죽이며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이 멘트를 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90분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지금 몸을 만들었냐 이렇게 네. 질문을 이제 하니까 당연히 풀타임을 뛸 준비가 됐다. 부상에서도 완벽하게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현우 PD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 전망은 엇갈립니다. UEFA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할 것이다. 반면에 영국 BBC에서는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할 것이다. 이렇게 좀 공신력 있는 단체와 이 매체에서 서로 엇갈린 전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내일
내일 오전 3시, 그러니까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나올 이 베스트 11 이 라인업을 좀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이영표 KBS 해설위원이 토트넘 출신이잖아요. 토트넘 레전드잖아요. 네네. 마지막 우승컵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또 굉장히 또 잔인하게 조심스럽게 우승은 맨유가 할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승 DNA가 맨유에게 있다면서 해본 놈이 한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이런 약간의 예측을 해보자면은 네. 최근 격돌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 3차례 대결에서 토트넘이 모두 이겼어요. 네. 이번 시즌 이 3번의 승리가 아무래도 뭐 스코어도 뭐 3대0, 4대3, 1대0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어떤 약했던 수비진에서의 허점도 맨유가 공략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토트넘이 아마 한 1대0에서 2대0 정도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약간 팬심을 담은 생각을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팀장 뭐 기자님. 똑같이 이제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을 하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허. 저는 양 팀이 좀 난타전을 펼칠 것 같아요. 아하. 워낙에 이제 물론 이제 양 팀 공격진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결승전이란 특수성 게다가 양 팀이 말 그대로 올 시즌 리그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결승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한다라고 봤을 때 난타전이 예상되고요.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도 한 골을 넣고 오. 토트넘이 3대2로 이긴다. 네. 네, 여기에 걸겠습니다. 지금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희망 회로가 거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네, 상황인 손흥민이 것 한골 같은데. 넣는다, 저도 이거예요. 오늘 북봉 조금 담아서 네.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 꼭 거머 들었으면 세레모니까지.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